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현진권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새침하게 흐린 날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동소문 안에서 인력 덕군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랜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김첨지는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신 것을 시작으로 손님이 있을까 정류장을 두리번거리다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으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침으로 쿨럭거리는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조밥도 굶는 형편이라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었습니다. 꼭 약을 못 쓸 것도 아니었지만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병이 이렇게 심해진 것은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것 때문인데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사다 준 족살 한 대를 냄비에 넣고 끓여 정신없이 퍼넣더니 저녁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에이, 오라질년. 저런 곡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아내는 그래도 먹는 것을 탐했는데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습니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인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고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3살짜리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김첨지의 마음은 들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는데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 학교 학생 하나가 인력거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김첨지는 잠깐 주저했는데 빗속에 먼 곳을 가기 싫어서도 그만 벌이에 만족해서도 아니었고 이상하게 꼬리를 물고 오는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숨을 걸그렁거리면서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던 아내의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아내의 얼굴도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1원 50전만 줍시오. 1원 50전은 너무 과한데. 저도 모르게 김첨지의 입에서 엄청난 액수가 나왔는데 이런 금액은 불러본 지가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아니으시다.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쉬울 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달은 좀 더 주셔야지요.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뿐해서 걷는다기보다는 거의 나는 듯 했는데 바퀴가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 근처에 다다르자 그의 다리가 무거워졌는데 이상한 염려가 가슴을 눌렀고 나가지 말라던 아내의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왜 이리요? 기차 놓치겠구먼. 인력거를 쥔 채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서 있던 김첨지는 학생의 말에 모든 금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다시 다름질했습니다. 학생을 내려주고 비닐역거로 빗속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의 발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처에서 또 손님을 태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형세를 관망하기로 했는데 곧 기차가 왔고 수십 명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차가 오자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데 전차가 가득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짐이 너무 크다고 차장에게 밀려서 내려온 눈치였습니다. 김첨지는 그와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그가 내리고 인력거가 가벼워지니까 몸은 다시 무거워졌고 마음도 초조해졌습니다. 창경은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췄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도 이상하게 누그러졌습니다.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왔습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자네는 벌써 한잔한 모양일세 그려.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했는데 너저분하게 놓인 안주탁자의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양이 많은 빈대떡 2개를 먹고 추어탕 한 그릇을 시켰는데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러지가 든 국 한 그릇을 물처럼 들이켰습니다. 빈속에 마신 막걸리 곱빼기 2잔에 김첨지의 눈은 벌써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또 곱빼기 2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게 또 묻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보니 40전일세.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그는 기어이 1원어치를 채워서 곱빼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는데 구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대문을 들어섰을 때 무시무시한 정적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는데 빡빡하는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고함을 쳤습니다. 이 난장 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김첨지는 방문을 월칵 열었는데 구역질이 나는 축한 기운과 역겨운 냄새가 김첨지의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김첨지는 목청껏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그는 아내의 다리를 세게 찼는데 발길에 채이는 것이 사람의 살이 아니라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었고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고 묽기 시작했습니다. 이년아, 말을 해. 아르, 입이 붙었어. 의 오라질 년.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그는 말 끝에 목이 메었는데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을 적셨고 김첨지는 미친 듯 자기 얼굴을 아내의 얼굴에 비비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운수 좋은 날은 인력거꾼의 운수 좋은 하루가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구성을 통해 삶의 아이러니를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김첨지라는 인력거꾼의 하루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식민지 시대 하층민의 생활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부각시켰는데 운수 좋은 날이라는 말은 가장 비통한 날에 대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첫 문장인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해서 눈은 기대하는 행운을 얼다가 만 비는 불행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발전 방향이나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평을 많이 받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바탕으로 2005년 이한종 감독이 동일한 제목의 영화를 만든 바 있는데 배경이 현대라 인력거꾼 김첨지가 택시기사 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화는 독립영화로 출산이 가까워진 아내를 둔 택시기사 구식은 사채업자에게 빚독촉을 받고 자신의 구역이 아닌 곳에서 호객을 하던 중에 노숙자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손님은 그의 고향인 목포로 데려가 달라는 말에 당황하지만 돈이 필요한 택시기사 구식은 노숙자와 고향으로 향하며 하룻밤의 악전고투가 펼쳐집니다. 한진권은 1900년에 태어났으며 1917년 일본의 세이주 중학을 졸업한 후 1918년 중국 상해의 호강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1921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후 동명 CD일보를 거쳤으며 1936년 일장기말소 사건으로 1년간 투옥될 때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1920년 개벽에 단편 희생화를 발표해 혹평을 들었지만 1921년 자전적 소설인 빈철을 발표해 문단의 주목을 모았습니다. 1943년 사망할 때까지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 비사감과 러브레터, 무영탑 등의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그것들을 아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손길을 주소서. 장미의 화려한 빛깔 대신에 제비꽃의 소담한 빛깔에 취하게 하소서. 백합이 강렬한 향기 대신에 진달래의 향기 없는 향기에 취하게 하소서. 안도현, 봄날, 사랑의 기도.